나는 결혼한 지 44년 만에 남편 이회수에게 벗어났다. 예. 세상. 그러니까 말로 행동으로는 벗어났는데 만약에 그가 건강이 나빠져서 아내 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애정이 아니에요. 애증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43년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애증을 어떻게 없애요, 선생님, 그죠? 네. 어떻게 그 긴 43년을 요 몇 분 동안에 무엇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 좀 짧아요. 그럼 노력해보세요. 아주 순수한 면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없는 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으세요. 네, 아주 순수한 면이. 예를 들어서 처음 데이트할 때는 그때만 해도 남자가 좀 없어도 있는 척 할 때야. 대학을 안 다녀도 다니는 척. 여자고 남자고. 그래서 예수 씨 점심 좀 사세요. 그러면 그러죠 뭐 이래요.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가락국수 100원이에요. 그걸 사주면서 나올 때 큰 소리로 아줌마 여상 이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상도 멋있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방세가 2,000원, 1,800원 내지 2,000원이에요. 한 달 방세가. 근데 그걸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친정에 가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 열쇠를 열어놔요. 퍼가라고. 국간에 쌀을 퍼가라고. 퍼가라고. 그럼 그걸 가져가서 어느 날은 갱지 온거지를 사고, 어느 날은 담배를 사고, 어느 날은 연탄을 사고, 어느 날은 방세를 주고 이렇게 한 달에 4번 정도를 훔쳐요. 계속 쌀 훔쳤네. 예, 그렇게 한 5년을 고생한 것 같아요. 5년이요. 네. 그때 참 싫더라고요. 왜 안 벌어오지 돈을? 그런데 이 남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상적인 얘기만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연하게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다는 아닐 거야, 내 인생에. 꽤 괜찮은 날이 나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막연한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 근데 뭐 어떤 날은 좋았고 어떤 날은 나빴고 어떤 날은 희끄무리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장가들을 다 보내놓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 남자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나한테 아량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2번 다시 이걸 못 빠져나오겠다. 네, 조론이라고 하는 게. 예, 이건 남편이 나가 놀다 와.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일요일 한 번 못 줬는데 몰아서 줄 테니까 3년이고 5년이고 있다가 지내다 힘들면 들어와.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 말씀을 주론이요.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네, 이혼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는. 무슨 계기가 몸이 아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근데 일이 있었다. 제가 처음에는 병원을 가가지고 검진을 받고 뭘 하고 그러는데 병이 이상한 병이 나오더라고요. 신장에서 막증식성 신염? 하구체 신염. 예. 그런 병이 있는데 병명은 있는데 치료 방법이 없대,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는 막 찾아보니까 정말 치료 방법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어깨에서 벗어나고 싶다. 저 남자가 덜 힘들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끝에 가서 신장은 이렇게 투석보다도 갈아야 된대요. 그러면 자식들이 주든지 남편이 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까진 참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배우자를 위해서 나오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난 참아할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 신장을 내가 받는 것도 못할 것 같고 배우자의 신장도 나는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를 잊어라.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잊어라. 나를. 그래서 여보 이제 우리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이혼하자. 이랬어요. 이혼이 뭔진 몰라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 그런데 왠지 이 남자한테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야, 나로 하여금. 그래서 이 서류를 들고 이혼장 서류를 한 장을 들고 법원에 갔어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접수를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접수증이 간 거예요. 아, 접수증이 갔어. 아니요, 그럼요. 이렇게 왜냐면 당신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라는 이거는 협의 이혼이 편지가 아니라 그러면 재판상 이혼. 예, 이혼 재판상 재판을 이혼이에요. 건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네. 모르시고. 몰라. 그럼 모르고 재판을 걸었어, 지금. 이혼 요구를 처음이라서 내가 두 번만 했어도 잘했을 텐데. 그리 간 거예요. 그쪽에서 놀라가지고 변호사를 산 거예요. 이만호라고 이회수 씨가 미쳤나? 변호사를 사셨다고요? 예. 놀래서. 놀래서.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쪽에서 되니까 강제 이혼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돈도 반항하는 필요 없습니다. 걸 해야지. 이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을 정도의 제가. 그런데 막상 나와서 알아보니까 돈 필요하더라고요. 아, 잘못했네. 다음에 잘했으면. 그거는 이혼하는 후에 2년 내에만 하면 됩니다. 아,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네. 그것도 전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했는데 전화가 오기를 여보 그러지 말고 이혼은 하지 말고 조론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머 조론이 뭐야? 조론이 뭔데? 그 조론이 뭔데?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 하자 그럼 그거 하자. 그럼 지금 조론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병원을 자주 들락거려야 되는 실정이 됐으니까 예. 춘천에다 이제 집에서 있고 그 사람은 이제 화천에 있는데 거기 화천이라는 데가 춘천까지 나오려면 1시간 20분이 걸려요. 근데 제 병이 1시간 20분이면은 그냥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병원 근처에다 집을 얻으신 거군요. 병원 근처에 집이 있어요. 춘천 집이.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있게 되고 아니 근데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안 되는 병이 어떻게 있는데 해야 되는데? 합병증이 또 와가지고 뭐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대 의사 얘기로는. 그게 2번이나 왔었대요. 또 올 수가 있고. 그런데 한 번 더 오면 사모님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럼 올 겨울은 내가 춘천 집에 있어야 되겠구나. 금방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별로 미련한 데 없어요. 문득문득 궁금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조론 이후로? 계속 연락은 하고 지내세요? 근데 가끔 문자. 문자만? 응. 목소리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수시로 자기 그 일상에 대해서 매일 올려 일기처럼. SNS에. 네,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우리 집에 꽃이 얼만큼 피고 있다. 몰래야 그럼 제가 모를 수가 거기다 없네. 염장질을 해요. 그 꽃 누가 심었는데. 그건 누가 심었는지. 진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어쨌든 예, 아. 그 43년간의 결혼 원하시는 대로 되신 거니까 저희가 뭐 독려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거는 외람된 얘기인데 본인이 또 혼자 있으면서 좀 네. 멍 때리고 있을 망정 그러면서 정화를 시키고 있는데 저것도 한번 혼자 있으니까 난 그런 거 있지 너무 않았을까. 편안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땐 먹고.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는 그냥 여자들은 나이 들면 저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 밥 진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먹고 싶을 때 먹고 나 누워 있을 때 누워 있고 싶은 딱 그 느낌 때문에 아니 근데 꿈꾸는 이렇게 경우가 결혼한다고 많거든요. 쳐요. 여러 가지 애들 상황도 있고 재산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부산 너는 서울 살았어요. 근데 남자 쪽에서 부산에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여자를 만났어요. 같이 동거를 했어요. 그럼 그건 졸업할 때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수 그거는 있죠. 아니 그건 그거는 아니죠. 이기는 이 부부간이라는 건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 내 걸 하지도 않아 놓고선 왜 너 나랑 결혼을 해놓고 딴 여자를 들여?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거는 그것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금보라 선생님의 이야기가 지금 법조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아주 논쟁거리예요. 논쟁거리예요? 정확하게 또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래. 보통 이혼의 반대말이 이제 혼인,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그 혼인은 법률혼이 있고 혼인 신고를 한 혼인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도 있어요. 근데 사실혼은 이제 상속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과 비슷한 이 조혼 이게 법전에도 조론이라는 게 규정이 없고요. 또 없지, 그런 거 법원에서 조론이 뭐다라고 아직까지 판단 내린 게 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지적하신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인의 중요한 그런 효력 중에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동거 의무가 있고요. 또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동거 의무까지는 이제 서로 지지 않는 걸로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론 단계에서
결혼 단계에서 부양 의무를 지나? 아니면 지지 않나? 또 애매해요. 그리고 또 정조 의무는 더 문제가 됩니다. 결혼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저 궁금해. 나 뭐 교제도 하고 또 살림도 차리고 또 자녀도 낳고 이게 과연 법적으로 용인되는 거냐? 문제가 안 되는 거냐? 그래. 그거 참 애매해, 내가 지금 보기에도. 이게 나온 게 아니구나 아직. 그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노타치. 아, 얘기가 나왔었네. 서로 합의하에 네. 다른 노타치. 연인을 서로 만나는 거는 즐기라고. 인정해 주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 써야 되겠네. 써야 너는 돼요. 10여자 만나도 괜찮고 나는 네. 20남자 만나도 괜찮아 이렇게 그 쓰는 얘기예요. 써놓은 양식. 아니요, 그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뭐 그렇게 10명, 20명 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아. 혼자 다 문서화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약간 곤란한 상황. 아니 지금 뭐 조론 이야기가 꼭 부부 사이가 깨졌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서로 한번 어긋나게 이렇게 맞췄던 게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깨진 부분은 저 같은 생각에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그거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다.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젊었을 때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땐 회복이 힘들어요.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시간들이 기니까 그리고 배신감이 첫 번째 너무 치가 떨리죠. 그래서 막 이혼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똑같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 살 자신이 있을까? 일단.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건 나도 누군가를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배우자는 내 전 거보다 깨끗할까? 누군가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바에는 그래도 두 개 그냥 다닌 이렇게 사람 없어. 용서를 빌고 자기 스스로가 용서를 빌고 시간을 달라고 하면은 한 번쯤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남자가 정말 자기도 정말 실수였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도 길을 가르쳐줬는데도 잘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빨리 돌아오느냐. 아니면 그 길로 가니까 꽃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술도 있어 정정도 있어 여기 머물러야지. 이러면은 그거는 힘든 거죠. 회복하기가 더 힘든 이제 거죠. 한 번 깨졌다고 할 때 기준이 남자가 용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자가 참고 용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참고 사는 남편이 아니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쵸, 늘었죠. 제 주변의 후배들이 이혼한 경우가 다 부인이 바람 펴서 이혼한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연령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55세 이후의 경우에는 참고 사는 경향이 좀 많고요. 한 30대, 40대는 안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의원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핀 것 때문에 굉장히 화병난 케이스를 워낙 많이 봤는데 회복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안에서의 상처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내가 바람을 폈으면 당신이 날 용서해도 난 내가 날 용서 안 해. 당신이 설령 용서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당신이 용서한다면 난 내가 용납을 못 해. 내가 알고 바람 핀 놈이 어떻게 용서를 구하나.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그렇지. 그래서 절대 용서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복을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아내는 저 작정하고 pis을 생각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저는 그게 제가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를 주면서 사느니 남자가 최대한 경제적인 좀 배려를 해주면서 그 상처를 나로 인해서는 더 이상 보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한일병 원장님도 너무 궁금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형이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뭐 상상이겠지만 상대방 아니, 아니면 아내가 나 바람 이렇게 피는 걸로 생각했을 봐야 때. 그래서 내가 집사람이 바람을 폈다,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 묻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 살 거면 확인할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더 선택권을 줄 거예요. 만날래? 나랑 살래? 살겠다는 내 선택이 아니라 그의 선택을. 그냥 좋아서 만났죠, 뭐. 좋아서 만났으니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아니, 그게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물어봐? 이혼해야지? 아니 그거 이혼이 쉽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형은 남자랑 여자랑 바람 아니 똑같은 그래도 거야. 아니 사람마다 틀린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내 성향 우리 아내를 봤을 때 우리 아내 하나만 봤을 때는 제가 바람을 10번 걸리잖아요. 10번이 걸려도 우리 아내는 절대 저를 용서를 안 해요. 절대 용서합니다. 맞아요. 저희 아내는 절대 이혼을 안 해요. 무조건 저를 용서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내는 내가 그렇게 사고를 쳐도 본인이 화병에 걸려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자뻑이야. 아 이건 좀 이건 이건 아니, 진짜요. 그럴 수 있어. 이건 그럴 수 진짜요. 내가 지금 우리 아내랑 되게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 내가 했잖아. 고시 집안은 최씨 집안 찝도 안 된다고. 그 고집 때문에 저한테 용서를 안 비는 거지. 저를 아직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그 짓을 안 할 텐데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내가 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안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왜 싸웠는지 정말 기억도 못하는 것들이 싸움의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은 나의 자존심과 내 목숨이 걸렸다고들 생각해서 싸우거든요. 둘 다 가해자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결국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 나 또한 그 정도뿐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지고 그 시간이 조금 편하게 지나가요.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용서 못하거나 깨진 부분들이 봉합이 안 된다고 무조건 결론 지을 수만은 또 없다는 근데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래요.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와이프가 예를 들어 내가 막 불자다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얘기겠구나라고 동격으로 생각하면 돼. 내가 기독교면 아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얘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만 사람의 해. 말을 개무시하는 거야,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라고 들어야지. 싸우는데 싸우는 것과 깨져버리는 이제 더 이게 비인간적이야. 왜 형수가 형만 형님은요 인생 사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그렇게 형 재미없대 사는 게. 싸우지는 않아.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잖아요. 싸우지는 않잖아. 말을 안 했잖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